안녕하세요. 교실 속 직업놀이의 수진쌤입니다. 오늘은 제 2편으로 이 교실 속 직업놀이에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직업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준다는 건데요. 어른도 내가 직업을 갖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때 나 스스로에게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은 잘하든 못하든 그 능력에 상관없이 자신이 전문가가 됐다고 느끼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직업이라고 불리우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을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학급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가 있을 때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직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반에도 올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처음 이제 디자이너라는 직업놀이를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이제 디자이너님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정말 이게 처음에는 머뭇머뭇하지만 자기가 우리 반의 디자이너라는 그런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조금씩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감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아이들이 각자 저마다의 자리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똑같은 기준으로 한 줄로 줄을 쭉 세운다면 각각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즉 모든 아이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낸다면 그 안에는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결과물이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교사가 우리 반에서 좀 소외되는 아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격려해 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생기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왜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선생님은 저 아이를 격려하지? 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교실 안에서 한 줄, 하나의 자리로 수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자리로 수평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구분이 사라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한 가지, 디자이너, 공무원 이런 한 가지 활동을 돌아가면서 하거나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나에게 맞는 활동을 다양한 자리 속에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친구와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 없이 즐겁게 참여하게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직업놀이라는 것 자체가 놀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는 활동의 구분이 없어서 교사의 입장에서도 모든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용이하고 다른 아이들도 서로 친구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인정해주게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반의 공무원이 수진이는 우리 반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걸 잘 챙겨주는 아이야. 우리 반의 디자이너인 누구누구는 굉장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의적인 아이야 라고 아이들은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양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인정받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반의 교실 속에 6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 사이에 정말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저희 반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내
미술 작품을 더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손글씨로 예쁜 글씨를 쓴다거나 할 때 저희 반의 캘리그라피 작가에게 가서 사인하는 것을 받아올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안내문 같은 유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저희 반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아이에게 가서 그 안내문을 새롭게 받는 걸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업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작은 것들부터 도움을 주고받고 매일매일 그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또래 관계의 바로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급을 운영할 때 이 직업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는 이 칠판을 담당하는 직업놀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단순히 칠판을 깨끗이 지워놓는 그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칠판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글씨를 쓰거나 유인물을 붙이거나 하는 모든 칠판과 관련된 활동을 이 직업인 아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칠판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큐레이터라는 직업놀이가 있는데요. 미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작품을 다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교사인 제가 그 작품을 다 걷어서 게시판에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하면은 게시판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가서 그냥 자기 자리에 붙이게 하거나 요 정도까지는 많은 교실에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큐레이터라는 직업놀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우리 반 아이들의 그 미술 작품들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큐레이터인 아이들끼리 회의를 해서 미술 게시판에 어떤 구도로 작품을 배치할지 결정하고,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을 다 떼어내고 정리하고 나눠주는 것까지 모든 그 과정을 이 큐레이터인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전시하고 또 감상하는 활동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교실의 모든 활동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급의 운영 속에서 정말 작은 것들 활동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다 맡아서 그 직업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이 교사의 지시나 잔소리로 의해서 움직이는 교사 중심의 교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 그 다음은 어떤 걸 하지? 이 전신 다음엔 어떻게 정리할까? 그 과정을 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교실 속 직업놀이에서의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4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실 속 직업놀이 책이나 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쁘신 중에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